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라디오 콘텐츠를 올리고 난 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엘도의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연을 환영하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아, 사연 보내는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사연을 공유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있는 사연 보내기 링크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된답니다. 알겠죠? 여러분과 함께 세계 최고의 라디오 팟캐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아자! 그럼 엘더의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 두 가지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호주에서 살고 있는 니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니키님은 한국어를 약 4년 정도 공부했지만 일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못해서 한국어는 아직 초보자 수준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니키님의 한국어 실력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레벨업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며 지금부터 첫 번째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니키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 한국 여행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너무 설레네요. 저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치 운명처럼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참고로 저는 뮤지컬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된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유튜브에서 한국 뮤지컬도 찾아보게 되었죠. 그러다 우연히 2020년 드라큘라 뮤지컬 리허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저는 영상에서 나오는 전동석 뮤지컬 배우님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두근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게 저에겐 커다란 슬픔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공연한 영상들을 온라인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러니 이 두근거림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커다란 슬픔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고 2023년 10월에 처음으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와, 정말 이게 얼마나 설레는 일이었는지 다른 분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죠. 그 시련은 바로 한국에서 전동석 님이 출연하는 뮤지컬의 티켓을 사는 일이었어요. 티켓을 사기 위해 판매하는 시간에 딱 맞춰 클릭하는 순간 이미 공연 좌석 선택 대기자가 9,500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야? 이거 실화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결국 원하는 자리는 못 샀지만 극적으로 표를 구할 수는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뮤지컬 티켓을 사는 게 이렇게 전쟁 같은 일인 줄 몰랐기에 정말 충격이었죠. 그렇게 뮤지컬 공연을 하는 당일인 10월 28일, 드디어 서울에 있는 샤 롯데시어터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보러 갔어요. 표를 구하는 게 힘들었던 만큼 제게 공연 날은 무척 특별하고 소중한 날이었죠. 그래서 공연 시작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도 찍었어요. 그렇게 공연 시작 직전에 제 자리를 찾아갔는데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여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공연은 곧 시작되었고 공연이 시작된과 동시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런던에서 봤던 것보다 음향이 훨씬 웅장해서 깜짝 놀랐고 무엇보다 전동석님을 실제로 보게 되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를 실제로 본 순간 제 심장은 또다시 두근두근 거렸죠.
공연이 끝난 후 기념으로 뮤지컬 프로그램 북을 구입했는데요. 그 안에 전동석님의 큰 사진들이 가득해서 완전 대만족이었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건 정말 큰 기쁨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살면서 팬이 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어요.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에 한국에 다시 와서 또 전동석님의 공연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니키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었는데요. 사연에서 니키님이 가진 순수한 마음이 특히 전동석님에 대한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흐뭇했어요. 여튼 저는 사연을 읽은 후 니키님을 첫눈에 반하게 만든 전동석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와, 첫눈에 반할만 하더라고요. 남자인 저도 한눈에 보자마자 와, 멋지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던데요. 저렇게 멋진 데다 노래까지 잘하고 연기까지 잘하면 뭐 이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저랑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갑자기 현타 오네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사실 니키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한국의 뮤지컬 배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의 배우나 가수,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뮤지컬 배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니키님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셨을 때 분명 한국어로 공연을 했을 텐데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공연에 푹 빠져서 보셨다는 말에 뮤지컬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느꼈어요. 저는 사실 뮤지컬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싫어하는 건 전혀 아닌데 뭔가 뮤지컬 티켓의 가격은 제게 조금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아직까진 보러 가지 않았어요. 참고로 공연가 좌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5만 원 내외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니키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비용이 조금 들긴 해도 한번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니키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전동석님이 출연하는 뮤지컬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일이 바빠서 당장은 보러 가기가 어렵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돼서 뮤지컬을 보고 오게 되면 꼭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다가 최근에 영국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는 아린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린님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여행한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으로 보내주셨네요.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1월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여행의 마지막 날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산 서울타워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닌 후 마지막으로 남산타워를 보러 갔죠. GPS를 킨 채 타워를 향해 올라가다 보니 어느덧 정상까지 딱 1마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건 가파른 경사길과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한국 사람들. 그런데 GPS는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GPS를 따라가자고 했죠. 우리는 고민 끝에 엄마의 말대로 GPS가 알려주는 길로 갔는데요. 코너를 돌아서자마자 계단이 우리를 반기더군요. 엄마는 이제 0.2마일 밖에 안 남았어
라며 희망을 가지셨지만 계단은 마치 하늘에 닿은 듯 끝이 없어 보였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기하게 남산타워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고 남은 거리도 줄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가족은 남산타워에서 밥을 먹을 계획이었기에 밥도 먹지 않아 배도 고프고 점점 지쳐갔죠. 과연 타워 꼭대기에서 전망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불안함이 점점 커져가던 때 갑자기 낯익은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까 그 한국 사람들이 올라가던 그 가파른 경사길이었어요. 이번에는 GPS를 따라가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니 마침내 남산타워가 눈앞에 나타났죠.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기에 저희는 타워 앞 중간 마당에서 쉬기로 했어요. 그 마당에는 잔잔한 빛을 내는 조명과 푸드트럭 그리고 식탁이 있었거든요. 엄마와 여동생은 자리에 앉았고 아빠와 저는 타워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알아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안 조끼를 입고 있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티켓 판매하는 곳을 문의하기 위해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남산타워는 문을 닫아서 지금은 올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했을 때는 분명 10시까지 열려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우선 엄마와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 돌아가 보니 모든 조명이 빠르게 꺼지기 시작했고 푸드트럭들도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허망하고 아쉬워서 저희 가족이 마당에 가만히 앉아있자 그 보안 요원이 와서 빨리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쫓겨나야 한다니 정말 슬펐죠.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멋진 전망을 기대하며 마치 클라이밍 하는 것처럼 힘들게 산과 계단을 올라갔는데 말이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가던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쫓겨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남산타워에 있는 정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죠. 왜? 우리만 쫓겨나고 저 사람들은 안 쫓겨나지? 라는 생각에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온갖 장비들을 설치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본 순간 깨달았죠. 우리 가족이 K-드라마 촬영 현장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산타워가 인터넷에서 알려준 영업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은 이유도 바로 그 촬영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결국 우리가 바라던 전망은 못 봤지만 TV에서만 봤던 K-드라마의 촬영 현장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던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순간을 즐겨보세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큰 추억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다시 가게 된다면 꼭 남산타워 꼭대기를 다시 방문해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아린님의 한국 여행 이야기를 사연으로 읽어봤는데요. 아린님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인 것 같네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큰 추억이 될 때도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남산타워 쪽의 대처가 너무 아쉽긴 하네요.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운영 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이유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미리 공지라도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말이에요. 만약 그 사실을 아린님이 미리 알았더라면 더 일찍 방문했을 테니까요. 만약 저도 제가 여행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꼭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방문하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제가 괜히 더 속상하네요. 아, 갑자기 아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 앱이 떠올랐는데요. 한국 관광지 또는 명소의 입장과 운영 시간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알려주는 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미 있을 수도 있지만 여튼 이런 앱이 있다면 특히 여행 온 관광객분들이 이를 참고해서 일정을 계획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리님이 다시 한국에 오셨을 때는 꼭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전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라디오 사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사연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엘더의 라디오의 엘더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